열린 사회를 뭐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은 비판과 토론이 자유롭게 허용이 되고 그 비판과 토론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 정부 정책이 수정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포파는 열린 사회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했을 때 그 적들에 대한 관심, 적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겠어요? 비판과 토론이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판과 토론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회가 되겠죠.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냐라고 하면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 쓰여졌던 그 당시 상황, 유럽의 상황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1930년대에 중반 이후로 출현하기 시작해 40년대에 오면서 완전히 장악을 하죠. 그것도 철저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히틀러는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공산주의. 물론 공산주의하고 나치즘은 대척점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나치즘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나치즘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는 나치즘을 방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치즘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공산주의의 필요성을 더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포파는 그 당시에 준동하고 있던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공산주의가 서구의 일종의 지적 암흑기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거는. 이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의 조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결국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현실로 표현됐을 때 그게 나치즘이고 파시즘이고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파는 닫힌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어떻게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거죠. 이런 문제의식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봤더니 히틀러의 나치즘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의 95% 이상이 찬성했다는 겁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반대 운동,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손을 들어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공산주의도 똑같은 거죠.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1949년인가요? 7년인가요? 중국이 공산화되잖아요. 그리고 동구가 많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명백하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전체주의 철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이런 체제들이 나쁘다고 생각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하고 찬성하고 박수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 달리 얘기하면은 전체주의의 정치적 표현인 나치즘과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포파는 밝혀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전체주의의 매력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주의의 매력이 뭐냐? 엘리 프롬도 이런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유에서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1930년대와 40년대의 서구의 시민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획득한 자유를 왜 버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 프롬의 지적 관심이었고 포파의 지적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약점하고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의 공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왔을 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잖아요. 모든 것을 다 시간표를 짜놓고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대학에 오면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정해진 규칙에 적응해 가야 되는 거,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지면은 잘못이면 책임을 자기 스스로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선택을 원하고 선택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은 그 선택 자체를 두려워하고 선택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특히 선택이 초래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주의는 바로 그 길을 공략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속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큰 존재, 이게 뭐 중세로 보면 신이 될까요? 그런 것에 자기를 맡기고 무조건 따르고 싶어하는 욕망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부장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보다는 나보다 좀 더 월등하게 좋은 존재가 있으면은, 월등하게 강한 존재가 있으면은 거기에다 나를 위탁하고 자기를 동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을 동일시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원시사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원시사회에서는 지도자를 따라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지도자와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의 대부분은 히틀러를 자기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타나면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요즘 뭐 연예인 보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독일 시민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포파는 원시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원시 사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지도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현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나치즘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대. 우리가 근대를 뭐 중세하고 비유해가지고 근대에 개인이 출현하고 자유가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결국은 근대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을 보호해 주던 큰 안전망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중세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고 하면 대단히 편안하게 살았다,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근대의 개인의 탄생을 안전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존심을 대가로 평등을 택. 이게 뭔가 하면은 근대 이전의 세계에서는 이 계급 사회였죠. 하이라키의 사회에서 다 자기들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근대의 특성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등을 받아들이면은 자기의 자존심을 이렇게 보장해 주던 계급 사회라고 할까요? 하이라키 계층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대가로 평등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대가로 마음의 평화를 버린 대신에 비판적 자기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 개인에 출현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결국 그것은 고독한 개인의 탄생이에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고독한 개인의 탄생.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부담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일종의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걸 뭐 프로이드 용어를 빌린다고 하면은 엄마의 자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사람한테 열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고 하면 열린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불안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하니까 그걸로 도망가려고 한다. 이런 마음의 어떤 잠재적 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그런 의식에 호소해서 또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정치가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에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모든 것을 명령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와 정치 지도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박수를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은 정치가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열린 사회를 원하지만은 또 시민들은 자신의 불안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열린 사회를 동경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은 바로 전체주의 사회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포파는 열린 사회와 그 적절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자궁속 같은 안정감이 있는 사회로 나가고 싶어하고 무비판적 상태에 머물고 싶어하고 그걸 시족사회로 과거로 가면 시족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미래로 가면 유토피아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회, 세계에 대한 동경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면 시족사회가 되고 미래로 가면 유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의 심성이 전체주의 사회를 동경하게 하고 전체주의 사회에다가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포파는 적들이라고 하는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